오늘부터는 새로운 장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밍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자료 구조와 관련 있는 기능입니다.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 18장 스레드, 19장 IO, 자바 API 기능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웹 개발 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먼저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정의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밍 학과에서 배우는 자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의 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시 다루는 자료,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는 여러 가지 기법, 방법, 기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또는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의 기능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료 구조 관련 과정이나 서적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자료 구조를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냐에 따라 프로그램 성능이 결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검색대에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 제목을 입력해서 자료를 검색합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다루는 기능, 우리 앞에서도 벌써 사용해 봤습니다. 자료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 배열입니다. 배열, 설명드렸듯이 배열은 메모리에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자료 구조 중에 쉽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배열입니다. A 도서관에는 도서 입고 시 도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배열을 이용해서 입고 시 책 정보를 순서대로 이제 저장해서 자료를 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검색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 정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로 검색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책이 A 도서관에는 배열에 선형적으로 저장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책 정보가 배열에 앞에 있을 때는 빠르게 검색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책이 수만 권, 수십만 권인데 검색하고자 하는 책 정보가 뒷부분에 있으면 첫 번째 요소부터 검색해야 되니까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A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해서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해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B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프로그램은 자료를 배열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서가 입고될 때마다 각각의 도서 정보를 철자 순으로, 즉 가나다라 순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관리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B 도서관에서 똑같이 자바로 검색하면 A 도서관처럼 첫 번째 자료부터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자로 시작되니까 자자로 시작된 자료가 저장된 위치에서 검색하면 훨씬 빠르게 원하는 도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A 검색 프로그램이든 B 검색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이 정확한 결과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A 프로그램이든 B 프로그램이든 정확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성능입니다. 성능 면에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B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프로그램이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A 쇼핑몰에서는 바로 2에서 3초 내에 바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B 쇼핑몰에서는 20초, 30초 자, 이런 식으로 오래 기다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은 A 쇼핑몰이든 B 쇼핑몰이든 똑같은 상품이고 가격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색 속도가 빠른 A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일단은 우리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정확한 결과 출력인데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우선순위는 성능, 즉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우선순위는 예외에서도 다뤘듯이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유지보수성,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계속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유지보수성,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되니까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 자,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배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의 성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7장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대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깊게 학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 자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성능이 결정된다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를 자바에서 미리 구현해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의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구조는 모든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게임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일반 P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등등 해서 모든 프로그램 영역에서 다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자바에서도 많이 사용되니까 미리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은 번역해보면 뼈대 구조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기능을 자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API 클래스로 만들어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알아볼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계층 구조입니다. 크게 컬렉션 계열과 몇 계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컬렉션 계열. 자, 지금 색깔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최상위에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걸 다시 리스트 큐, 셋 인터페이스가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에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의 기능을 뒷부분에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맵 계열입니다. 맵 계열도 맵 인터페이스 아래 맵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구현한 구현 클래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시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걸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럼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컬렉션 계열부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정의와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API 클래스로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를 보면 크게 컬렉션 계열과 몇 계열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계열부터 먼저 학습해 보겠습니다. 컬렉션 계열에도 리스트, 큐,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스트 계열입니다. 컬렉션 계열 최상위 컬렉션 인터페이스에는 리스트, 큐, 셋 인터페이스의 하이 클래스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추상 메시드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컬렉션 계열 계층 구조에서 푸른색으로 바탕색이 표시된 요소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최상위 인터페이스 컬렉션에 하이의 리스트, 큐, 셋 인터페이스가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하이의 모든 컬렉션 계열 구현 클래스는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는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계열은 다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를 리스트 계열이니까 리스트 계열에 맞게 추상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API 클래스들의 기능을 잘 알려면 일단 학습하고자 하는 API 클래스의 계층 구조부터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시드들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add 이름에서 알다시피 객체. 제가 말씀드렸듯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각각의 API 클래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객체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데이터 같은 의미입니다. add 메서드는 객체를 컬렉션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컬렉션에 저장된 모든 객체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런 메서드들이 제공됩니다. 뒤에서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컬렉션 계열에서 리스트 계열입니다. 자, 구조를 보면 자, 컬렉션 계열에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리스트 계열입니다. 리스트 계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계열이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자, 이런 리스트 계열 클래스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리스트 계열 컬렉션들은 배열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열 배웠습니다.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배열처럼 데이터 저장 시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열 앞에서 학습했듯이 배열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똑같이 리스트 계열도 아까 리스트 계열 이런 클래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자, 그러나 배열과는 다르게 데이터 추가 시 자동으로 저장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열했을 때 배열의 단점이 배열 요소가 10개인 배열을 생성해서 배열을 사용하는데 11번째 배열 요소에 접근하면 예외에서 배웠듯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단점은 배열 생성 시 랭스만큼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리스트 계열은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저장 공간을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자, 리스트 계열의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저장 시 데이터의 순서 인덱스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과 동일합니다. 인덱스는 배열처럼 0부터 시작됩니다. 저장된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의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로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대충 구조 설명드렸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로 리스트 계열의 실제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 쓰는 데는 추상 메서드들입니다. get 메서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장된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런 메서드들이 제공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하이 클래스의 데이터 저장 및 접근 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계열의 첫 번째 구형 클래스인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외과할 시에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특징 객체 저장 시 인덱스가 순서대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계열이니까 객체 저장 시 인덱스 0부터 지정됩니다. 0부터 객체 즉 데이터에 대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처럼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장되는 객체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레이 배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생성된 배열 요소 랭스만큼만 접근이 가능한데 어레이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제한 없이 자동으로 JVM이 저장 공간을 늘려줍니다. 자, 구체적인 사용법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방법은 자, new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 호출합니다. 그걸 A 리스트가 지금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리스트 타입으로 지정한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에 대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 생성 시 똑같은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상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부모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로 대입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시 메모리의 생성 상태입니다. 최초로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됐습니다. 지금 보면 요소의 개수가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10개 요소가 초기에 생성됩니다. 그걸 ALIS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10번째 요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JVM은 자동으로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를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했으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객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CRUD 기능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컬렉션 계열 클래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CRUD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들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컬렉션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add 메서드를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add에서 저장할 객체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홍길동 문자열이니까 A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맨 처음 저장하는 객체니까 자동으로 인덱스 0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홍길동 인덱스와 객체 쌍으로 저장됩니다. 두 번째 객체 저장합니다. add new integer 178 그러면 인덱스 1이 지정되면서 178에 대한 레프 클래스 객체가 쌍으로 저장됩니다.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기본적으로 객체들이 저장됩니다. 기본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기본 데이터에 대응되는 레퍼 클래스 객체 인자로 전달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78이 저장될 때는 178이 지금 정수니까 인테저 객체 인자로 지정해서 저장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add new student. 스튜던트 객체를 세 번째 요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메모리에 홍길동 178 스튜던트 객체가 차례대로 저장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객체, 즉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가지고 오는 방법은 get 메서드와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요소에 저장된 홍길동 문자를 가지고 옵니다. alice.get 메서드 호출하면서 홍길동 첫 번째 요소니까 인덱스 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name 문자열 타입 변수에 대입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지금 문자열, 레퍼 클래스 객체, 스튜던트 객체, 여기 보면 콜리지 객체 등등등 해서 모든 객체가 다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객체가 다 저장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열에 모든 객체, 즉 참조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앞에서 참조 타입 배열에서 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 배열에는 모든 참조 타입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도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 타입 배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인테저 178 스튜던트 객체 저장하면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으로 어캐스팅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는 원래 저장한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get에서 0 입력 후 지금 홍길동이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으로 다운 캐스트 합니다. 똑같이 get일 해서 인테저 클래스 객체니까 인테저로 다운 캐스팅을 해서 넘 변수가 인테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get이 해서 지금 스튜던트 객체 저장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로 다운 캐스팅 후 똑같은 참조 변수 s에 대입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 각각의 접근 시 반드시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에 대해서 수정 방법입니다. 수정 방법은 set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set 메서드 써주고 첫 번째는 수정할 객체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정할 데이터 객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set 0 헬로로 지정했으니까 제로니까 첫 번째 요소의 객체를 수정하겠다.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수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헬로니까 기존에 홍길동이었는데 헬로 문자열로 수정, 즉 대체합니다. set일 new float 3.14f 지정하면 기존에 인테저 178 객체가 저장되는데 이번에는 float 3.14f 객체로 대체가 됩니다. set이 new 콜리지 스튜던트 객체가 콜리지 객체로 대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set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에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remove 메서드와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remove 메서드 호출하면서 1을 지정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어레이 리스트에서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삭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정까지 해서 지금 두 번째 요소에 float 3.14f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플로트 3.14f 객체를 삭제합니다. 자, 중요한 게 삭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뒤에 있는 요소가 당겨져서 메꿉니다. 그러니까 삭제 후 어레이 리스트 객체의 상태를 보면 세 번째 요소의 콜리지 객체가 두 번째 요소로 당겨져서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이게 배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두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면 두 번째 요소의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에서 해당 요소의 값,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뒤에 있는 요소가 자동으로 당겨집니다. 어레이 리스트에서 CRUD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코드에서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aliст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객체 저장하기 앞에서 다 했습니다.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new integer 178 new student 저장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한꺼번에 호출하고 싶다. 이럴 때는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객체의 값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자, 홍길동 178 문자열과 레퍼 클래스 객체에 저장된 값은 그대로 출력합니다. 스튜던트 객체는 자동으로 스튜던트 객체에 구현한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를 한꺼번에 출력하기 위해서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합니다. 자, 이번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를 읽는 방법입니다. get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get에서 인덱스 0를 지정해서 문자를 읽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에러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get해서 0을 지정한 후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get을 해서 두 번째 요소에는 인테저 178이 저장됐으니까 인테저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합니다. 세 번째 스튜던트 객체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해서 각각의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인테저 객체에 저장된 정수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int value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int 밸류 메소드를 호출해도 되는데 뒤에서 이제 오토 박싱과 언오토 박싱에 대해서 하겠지만 프린트 ln에서 그냥 너밀 참조 변수를 대입해도 자동으로 int 밸류 메소드를 호출해서 178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니까 래퍼 클래스 객체에 저장된 정수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int 밸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0,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수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값으로? 헬로 문자열로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헬로 문자열로 변경이 됩니다. set에서 new float 3.14 f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 인테지 178이 new float 3.14 f로 변경이 됩니다. 자, set이 new 퀄리지, 스튜던트 객체가 퀄리지 객체로 변경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hello 3.14 이름 홍길동 학년 2 학점 23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alist.remove 메소드 호출하면서 1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요소에 3.14가 저장됐으니까 3.14가 삭제된 후 내부적으로 정렬해서 hello, new quality 두 개의 객체만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alist.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hello와 대학생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컬렉션 계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rray list 클래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rray list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array list에 대한 CRUD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array list의 데이터, 즉 객체를 저장하는 CRUD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리스트 계열에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rray 리스트에 홍길동, new integer 178 스튜던트 객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문자열 홍길동, 첫 번째 저장된 홍길동 문자열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면 홍길동 문자열이 중복이 되더라도 array 리스트의 네 번째 요소의 홍길동 문자열이 따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계열 특징이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같은 객체를 저장하면 기존에 똑같은 객체가 있더라도 인덱스를 따로 부여해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습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ch17 프로젝터와 섹션 01.ex01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자, array 리스트의 CRUD 기능 실습 예제입니다. 예제 스튜던트 클래스와 퀄리지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퀄리지 클래스 생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array 리스트 사용 예제입니다. array 리스트 테스트. 자, 먼저 array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상위 리스트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array 리스트와 리스트는 java.util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array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객체를 저장합니다. add 홍길동, 문자열을 array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add new integer 178 정수를 래퍼 클래스 객체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인테저에 가로로 중앙에 지금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의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add 메소드 호출해서 178 기본 타입으로 지정해도 자동으로 new integer 178 변환이 돼서 지정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실제 array 리스트에 저장할 때는 기본 타입 데이터도 해당 래퍼 클래스 객체로 저장한다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가서 오토 박싱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 번째 객체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array 리스트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된 데이터 값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홍길동 178 이름 이순신 학년 3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문자열이나 래퍼 클래스 객체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스튜던트 클래스처럼 사용자가 지정한 객체는 미리 오버라이딩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array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값을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데이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get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get해서 인자로 접근할 객체의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get 메서드 호출 후 0을 지정해서 문자열 변수 타입 name에 대입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타입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string. 말씀드렸듯이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타입 배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저장 시 오브젝트 타입으로 업캐스팅 돼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는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get제로 호출 후 스트링으로 다운캐스팅해서 참조 변수 네임에 대입하면 이번에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이 get일에서 인테저, get이 스튜던트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해서 각각의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값을 출력합니다. 네임 출력하면 홍길동 너밀이 지금 인테저 레퍼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인데 저장된 정수값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int 밸류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스튜던트 참조 변수 입력하면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 호출합니다. 말씀드렸지 int 밸류 써도 되고 그냥 참조 변수 너밀 써도 자동으로 int 밸류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저장된 객체의 값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se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set 0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변경하겠다. 어떤 값으로? 뒤에 있는 hello 문자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홍길동이 hello로 변경됩니다. set 1 new integer 3.14f 기존에 integer 178을 3.14f 객체로 변환합니다. set 2 new college 스튜던트 객체를 콜리지 객체로 변경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변경된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된 데이터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remove 메소드 이용합니다. remove 1이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요소에 new integer 3.14f니까 3.14f 객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new college가 당겨집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hello 대학생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14가 삭제가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들은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실제 중복을 허용하는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Aliст 변수가 가리키는 어레이 리스트에 지금 첫 번째 요소 홍길동이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 객체 다음에 다시 add 홍길동 똑같은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그런 후 실행해보면 자, 홍길동 173 이름 이순신 학년 3 출력하면서 맨 마지막에 홍길동 중복되는 문자열을 따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리스트 계열은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합니다. 동일하게 new integer 178도 홍길동 다음에 저장하면 자, 실행해보면 홍길동 178 스튜던트 객체 정보 출력하면서 홍길동 178 어레이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합니다. 리스트 계열의 첫 번째 구형 클래스인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말씀드렸듯이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전 시간에 어레이 리스트 다루는 기본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RUD 기능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자, 그에 앞에서 봤듯이 어레이 리스트는 최상위 콜렉션과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메소드들은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하는 메소드의 기능을 코드를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new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alist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홍길동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size 메소드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 수, 즉 데이터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어레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저장한 4개의 이름을 출력합니다. 홍길동.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레이 리스트는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기존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세 번째 요소에 저장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오버로딩한 add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 add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이제 2를 지정합니다. 의미는 2니까 세 번째 요소에 다음에 있는 손흥민 문자열을 삽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 번째 요소는 인걱정인데 실행하면 홍길동, 이순신, 손흥민, 인걱정, 홍길동. 인걱정이 뒤로 한 칸 밀립니다. 자,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투스트링 메소드 호출하면 손흥민이 세 번째에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세 번째 요소하고 네 번째 요소는 뒤로 한 칸씩 밀립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배열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배열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레이 리스트에 to array 메소드 호출하면 오브젝트 타입 1차원 배열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즈 메소드에 toString 메소드에 obj,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인자로 지정해서 호출하면 배열로 변환된 값들이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배열을 바로 어레이 리스트 객체로 변환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건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제공합니다. 어레이즈 클래스에 as list 메소드 호출하면서 obj,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면 배열 요소를 바로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new array list,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alist3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1에서 4까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add all 메소드를 사용하면 기존의 어레이 리스트에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를 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alist 1.add all 메소드 호출하면서 방금 위에서 생성한 alist3을 인자로 지정하면 alist 1이 가리키는 어레이 리스트는 자, 홍길동, 이순신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add all 해서 alist3을 지정했으니까 출력하면 기존에 이름이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에 숫자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가 뒷부분에 차례대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alist.size 메소드 호출하면 기존에 ali스트에 저장된 문자열 개수가 5개인데 지금 추가가 됐으니까 4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9가 출력이 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자, 앞부분은 이름이 출력되고 뒷부분은 방금 추가한 1에서 4까지의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add all 메소드에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인자로는 2를 지정하고 두 번째는 alist3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의미는 alist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인덱스 요소에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alist3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인덱스의 요소를 추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alist가 지금 요 형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를 지정했으니까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다음에 alist3 가리키고 있는 1, 2, 3, 4가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하면 기존에 9였으니까 또 4개가 추가되니까 1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출력해보면 이순신 다음에 세 번째 요소부터 다시 1, 2, 3, 4가 추가가 됩니다. 손흥민, 인걱정, 홍길동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dd all 메소드를 사용하면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alist.remove 메소드입니다. 1. 두 번째 요소에 데이터를 제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제거가 됐으니까 12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니까 기존에 두 번째 요소는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이 제거가 됩니다. 자, remove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실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좌측에서부터 쭉 검색을 하다가 최초의 홍길동 문자열 값을 가지는 요소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홍길동이니까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첫 번째 요소는 이제 1이 됩니다.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면 메소드에 인덱스를 전달하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요소를 삭제할 수 있고 remove 메소드에 객체를 전달하면 해당되는 객체를 가지는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메소드는 포물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i가 0부터 1씩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alist.size, 그러니까 ali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숫자보다 적을 때까지 1씩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열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i가 어레이 리스트에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alist.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i를 인자로 전달하면 i가 0부터 시작되니까 결국 ali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요소의 값을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물 형식은 배열처럼 어레이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접근 시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ali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의 값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다 삭제가 됐으니까 0을 출력합니다. 삭제 시 일일이 리무브 메소드 호출해서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한 번에 전체 어레이 리스트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투스트링 메소드 호출하면 아무 값도 출력이 안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되는 여러가지 편리한 메소드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출력 결과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먼저 저장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 배열은 배열 선언 시 지정한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만 예외였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모든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었고 레퍼 클래스 객체도 저장할 수 있었고 콜리지 또는 스튜던트 객체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 데이터 개수는 배열은 선언 시 생성된 길이 랭스만큼 저장 가능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저장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데이터 접근 방법은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인덱스로 접근했습니다. 자, 요게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소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기존 EX01에 클래스 생성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메소드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A-list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홍길동 차례대로 4개의 문자를 저장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4가 출력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add 해서 자, 첫 번째 인자는 2, 그러니까 세 번째 요소에 다음에 지정하는 손흥민 문자열을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요소가 임꺽정이니까 임꺽정은 뒤로 밀리고 세 번째 요소에 손흥민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에 임의의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add 메소드에 첫 번째 인자로는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인덱스를 지정하고 두 번째 인자로는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추가가 됐으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요소에 손흥민이 삽입이 되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 요소를 배열로 변환시키는 메소드입니다. toArray 메소드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 요소들을 오브젝트 타입 배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OBJ가 오브젝트 타입 1차원 배열입니다. 어레이즈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OBJ 배열의 요소 값을 한 번에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변환된 배열 요소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배열을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어레이즈 클래스의 asList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지금 배열 어레이 리스트 변환해서 리스트 타입 참조 변수 A-list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열에서 어레이 리스트로, 어레이 리스트에서 배열로 변환하는 방법 알아두세요.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객체 만들어서 1부터 4까지 인테저 레퍼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레이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 D부터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 값을 차례대로 한꺼번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A-list.add 메소드 호출하면서 A-list 참조 변수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A-list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문자를 저장한 상태입니다. A-list 1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는 맨 마지막에 홍길동 다음에 A-list 3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1, 2, 3, 4가 차례대로 추가가 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A-list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개수는 5니까 4개가 추가됐으니까 9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9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자, 홍길동까지 출력 후 add 메소드로 지정한 A-list 3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요소가 차례대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add 메소드 똑같이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로는 인덱스를 지정하고 두 번째로는 참조 변수 A-list 3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38행에 있는 add 메소드는 A-list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마지막 요소 다음에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요소를 추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애돌에서 이번에는 2를 지정했으니까 A리스트 1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요소의 세 번째 요소부터 A리스트 3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를 추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A리스트 1이 41인까지 실행하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A리스트 3이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값을 추가하니까 이순신 다음에 1, 2, 3, 4가 추가가 됩니다. 실행해보면 또 4개가 추가됐으니까 객체 수는 13이고 자, 이순신 다음에 세 번째 요소부터 1, 2, 3이 추가가 됩니다. 자, 리무브 메소드입니다. 리무브에서 인덱스 1을 지정하면 어레이 인덱스의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삭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가 지금 이순신이니까 사이즈 메소드 출력하면 12가 출력되고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이순신이 제거된 홍길동 출력하면서 1, 2, 3,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홍길동 1, 2, 3, 4 두 번째 요소의 값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무브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를 직접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A리스트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자청 요소부터 홍길동 객체와 동일한 값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홍길동이니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1, 2, 3, 4부터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자 1, 2, 3, 4부터 출력이 됩니다. 자, 리무브 메소드를 오버로딩해서 사용합니다. 리무브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덱스를 전달하느냐, 리무브 메소드 호출하면서 실제 객체의 값을 전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멀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포멀을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의 포문에 반복 변수 i를 0부터 시작해서 배열 인덱스로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금 i가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A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 수보다 적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킵니다. 폼은 블락에서 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반복 변수 i를 인덱스로 전달해서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print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어레이 리스트의 처음부터 마지막 요소의 값을 접근할 때 폼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의 모든 요소의 값을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서 일일이 삭제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clear 메소드를 호출하면 한꺼번에 모든 어레이 리스트의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clear 메소드 호출 후 size 메소드 호출하면 다 삭제가 됐으니까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 수 0입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실제 메모리에 존재합니다. 근데 저장하고 있는 요소가 clear 메소드 호출해서 모두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메소드의 기능을 실습해 봤습니다. 포멀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 요거는 많이 사용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레이 리스트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덕트 클래스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한 후 다시 메소드 전달해서 메소드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포멀을 이용해서 포멀의 반복 변수 i를 어레이 리스트의 인덱스로 사용해서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프로덕트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와서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포멀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에 접근하듯이 어레이 리스트도 포멀을 이용해서 포멀의 반복 변수 i가 어레이 리스트의 인덱스로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덕트 클래스입니다. 각각의 필드에 제품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본 생성자 호출 시 다시 디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아래에 매개 변수가 4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스마트폰 제품이 가장 많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정보를 각각의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get죠, set를 구현해 줍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get prod info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 타입이 리스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하이 클래스 객체는 다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각각의 제품 정보를 저장할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폼은 돌면서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 리스트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프로덕트 객체에 순차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보면 폼문에 i가 0부터 일씩 증가하면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폼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형식은 우리 배열에서 많이 보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인덱스를 0부터 일씩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배열에서는 배열명점 랭스를 호출했는데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총 데이터 개수를 얻는 방법은 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요것만 다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반복 변수 i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i가 0이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첫 번째 저장된 프로덕트 객체를 넣습니다.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프로덕트 객체에 저장된 제품 정보를 차례대로 얻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정보 출력합니다. 그러면 리스트로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의 프로덕트 객체 수만큼 폼을 반복해서 제품 정보를 출력합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제품 정보를 저장합니다.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plist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new 프로덕트 기본 생성자 호출해서 프로덕트 객체 생성합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는 다시 this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매개 변수 4개인 생성자를 재호출합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보면 두 번째 프로덕트 객체 제품명은 스마트 TV입니다. 수량은 200개입니다. 세 번째 프로덕트 객체 생성합니다. 제품명은 노트북입니다. 수량은 100개입니다. 3개의 프로덕트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get prod info 메소드 호출하면서 plist 어레이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자, 매개 변수가 똑같이 리스트 인 스페이스 타입이니까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린 것처럼 폼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에 프로덕트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제품 정보를 출력합니다. 지금 프로덕트 객체가 3개가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돼서 전달됐기 때문에 3개의 제품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객체를 차례대로 저장해서 메소드로 전달하면 다시 폼문과 폼을 반복 변수 i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객체를 가져와서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웹 개발 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계열의 계층 구조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벡터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자, 벡터는 사용 방법이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초기에 사용한 컬렉션 클래스가 벡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웹 개발 시에도 어레이 리스트가 사용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벡터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컬렉션 클래스인데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동기화 관련 기능은 스레드 파트에서 상세하게 학습합니다. 그럼 어레이 리스트 사용 시 동기화가 필요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기본적으로는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데 뒷부분 스레드 기능에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 어레이 리스트에 우리가 필요시 동기화를 지원하는 방법도 다 배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벡터는 기존에 자바의 기능을 벡터로 구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벡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웹 개발 시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벡터 사용 예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어레이 리스트와 같습니다. new 벡터 객체 생성합니다. 객체를 저장하는 방법은 add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동일합니다. 얻는 방법은 get 메소드와 인덱스를 지정해서 얻습니다. 당연히 객체를 가지고 올 때는 저장한 원래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도 se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제거하는 방법, remove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벡터의 사용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1 밑에 EX02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프로덕트 클래스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2개의 생성자를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자,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다시 this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가 4개인 생성자를 재호출합니다. 스마트폰 입고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당연히 스마트폰 정보로 매개 변수가 4개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get set죠. 자, 우클릭해서 소스 generate get gen set죠. 요거 눌러서 자, select all 모든 필드에 대해서 get set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로덕트 테스트 제품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입니다. get prod info 메서드 선언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 타입이 하이 컬렉션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로 어레이 리스트 전달되면 폼을 이용해서 반복 변수 i가 어레이 리스트의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메서드 호출합니다.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3개 프로덕트 객체 생성합니다. 그걸 add 메서드 이용해서 차례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get prod info 메서드 호출하면서 p 리스트 3개의 프로덕트 객체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리스트 상위 타입이니까 어캐스팅을 받습니다. 받아서 자, 설명드린 것처럼 폼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첫 번째 프로덕트 객체부터 순차적으로 마지막에 저장된 노트북 정보가 저장된 프로덕트 객체까지 가지고 와서 제품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각각의 객체를 add 메소드를 저장해서 다른 메소드로 전달해서 폼을 이용해서 폼의 반복 변수 i를 0부터 시작해서 get 메소드의 인덱스로 지정해서 첫 번째 저장된 객체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웹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뒷부분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어레이 리스트 사용 전에 많이 사용한 벡터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 생성합니다. 벡터 테스트 벡터도 자바좀 유틸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임포트를 합니다. 스튜던트 콜리지 지금 에러가 나니까 생성해 줍니다. 뉴 벡터 객체 생성합니다. 저장하는 방법 어레이 리스트와 같습니다.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객체 얻는 방법 get 메소드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얻습니다. 가지고 올 때는 저장한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 se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삭제하는 방법 re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사용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기존에 벡터로 구현된 자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컬렉션 계열에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개춘 구조를 보면 자, 링크드 리스트는 상에 리스트 인터페이스와 큐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큐에 대해서 하는데 자바의 큐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의 링크드 리스트를 자바에서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로 구현해서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특징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개총 구조에서 봤듯이 어레이 리스트와 똑같이 리스트 계열이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객체의 추가 삭제가 빈번한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new linked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똑같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객체를 추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add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똑같이. 당연히 데이터는 객체만 저장 가능합니다. 자, 홍길동
new integer 178 new student 문자 열사가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면 똑같이 linked list도 add 메소드로 데이터 저장하면 array list처럼 선형적으로 저장되는데 array list와는 다르게 저장 시 물론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근데 저장하면 array list와 달리 각각의 저장된 객체는 앞뒤에 있는 객체의 위치 값을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array list에서는 array list에 데이터 저장하면 array 리스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배열, 선형적으로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add 메소드 호출한 순서대로 선형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linked list는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add 메소드로 저장하면 각각의 객체가 앞뒤에 있는 객체의 위치 값을 가집니다. array 리스트와 linked 리스트 데이터 저장으로 저장되는 템포의 물리적으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inked 리스트의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삭제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remove 메소드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합니다. remove 메소드 호출하면서 1을 전달하면 기존에 linked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 중에 1이니까 두 번째 요소의 객체를 삭제합니다. 자, 삭제됐으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객체는 기존에 두 번째 요소가 삭제가 됐으니까 각각의 위치 값을 이런 식으로 재지정합니다. 자, array 리스트와 linked 리스트의 차이점입니다. 객체 저장과 삭제 작업이 빈번한 경우 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검색 작업이 빈번한 경우는 array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array 리스트 사용법 배울 때 array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dd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지정하면 순서대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array 리스트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다. 이럴 때는 홍길동 다음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한 후 뒤에 있는 인테저 178이나 스튜던트 객체를 뒤로 한 칸씩 이동시켜서 해당하는 객체를 삽입했습니다. 반면에 삭제 시에는 삭제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요소를 당겨서 삭제한 공간을 다시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rray 리스트에 임의의 위치의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는 새로운 저장 공간을 추가 삭제 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따로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 array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array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가 100개, 200개 데이터 개수가 많은데 두 번째 요소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이러면 추가하고 난 다음에 또 뒤로 미루는 작업을 일일이 다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삭제 작업이 빈번한 경우에는 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면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번째 요소에 플로트 3.14f 객체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자 이런 식으로 홍길동하고 스튜던트 객체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치값만 삭제 후 새로 추가되는 플로트 3.14 객체 첫 번째와 새로 추가되는 플로트 객체의 위치값만 변경해주면 쉽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저장과 삭제 작업이 빈번한 경우에는 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 즉 검색 작업이 빈번한 경우에는 array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 시 array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쇼핑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검색 요청한 상품을 조회하고 또 클릭 시 상품 상세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에서는 조회, 검색 작업이 빈번하기 때문에 array 리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삭제 작업이 빈번하다 이럴 경우에는 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 시에는 array 리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linked 리스트 사용 예제입니다. new linked 리스트, linked 리스트 객체 생성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추가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삭제하는 방법, remove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remove 호출하면서 index 1을 전달하면 두 번째 저장한 178을 삭제합니다. 출력하면 홍길동 학생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중간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add 호출하면서 두 번째 요소에 플로트 객체를 추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자, 홍길동 다음에 새로 추가된 3.14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linked 리스트 데이터에 추가 삭제 작업이 빈번한 경우에는 linked 리스트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웹 개발 시에는 array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에 만들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테스트. 자, 링크드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참조 변수 타입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클래스 타입인데 지금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 선언해도 어케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홍길동, new integer 178, new student, 사과. 그러면 차례대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자, 실행하면 추가한 데이터가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remove 메소드 호출합니다. remove 1.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삭제하라. 그러면 178이 삭제가 됩니다. 실행하면 178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 시 내부적으로 홍길동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 값을 지금 178이 삭제가 됐으니까 세 번째 요소인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킵니다. 스튜던트 객체도 자신의 앞에 있는 요소가 이제 삭제가 되니까 새로 홍길동을 가리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중간에 값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add 메소드 호출해서 1, 두 번째 요소에 플로트 객체를 삽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요소가 remove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스튜던트 객체입니다. 새로 두 번째 요소로 플로트 객체를 추가했으니까 홍길동 다음에는 플로트 객체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했으니까 홍길동이 다음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위치 값이 내부적으로 수정되어서 플로트 객체를 가리킵니다. 추가한 플로트 객체는 자신의 앞에 있는 객체의 위치값은 홍길동을 가리키고 자신의 뒤에 있는 객체의 위치값은 스튜던트 객체의 위치값을 가리킵니다. 실행하면 홍길동 새로 추가된 3.14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코드에서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웹 프로그램처럼 주로 조회가 많은 기능에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및 삭제 작업이 빈번한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웹 개발 시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렉션 클래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는 제한 없이 모든 객체 타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 방법이 같습니다.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빈번한 경우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검색 작업이 빈번한 경우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사용자가 검색을 많이 하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컬렉션 계열의 스택과 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택. 먼저 스택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택. 자, 우리 앞에 16장에서 예외 다룰 때 메소드 호출 과정에서 스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스택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리스트 계열의 벡터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개천 구조에서 보면 스택은 벡터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벡터 클래스가 있는 이유가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API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지금도 벡터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객체를 가장 먼저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또는 리포, last in, first out의 줄임말입니다. 스택 구조가 있습니다. 그 스택 구조는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구조를 비유하면 아랫부분이 막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일종의 상자 또는 뭐 항아리, 이 정도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인출 시 한쪽으로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장한 데이터가 아래에 쌓입니다. 그리고 인출 시에는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후입 선출, 영어 약자로는 리포 구조라고 합니다. 자, 스택 클래스의 여러 가지 메소드들입니다. 보면 EJMT,
스택이 비었는지 판별하는 메서드입니다. 픽 메서드는 스택에 현재 최상위에 저장된 객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팝은 객체를 인출합니다. 푸시는 반대로 최상위에 저장하는 메서드입니다. 서치는 매개 값으로 전달된 객체의 스택의 위치 값을 리턴합니다. 자, 스택 사용 예제입니다. new 스택 객체 생성해서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푸시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홍길동, 이순신, 인테저 객체 111, 그리고 스튜던트 객체를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픽 메서드 호출하면 마지막에 저장된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스택 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객체 데이터를 얻습니다. 최상위에 위치한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니까 스튜던트 객체입니다. 출력하면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스택 클래스에 toString 메서드 호출하면 스택에 저장된 전체 객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면 가장 먼저 저장한 홍길동부터 출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의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스택에 데이터를 차례대로 인출합니다. EGMT 메서드 호출하면서 지금 스택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느냐 체크합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으니까 false입니다. false인데 지금 앞에 부정 비교 연산자가 써 있으니까 최종 조건식은 true입니다. 그러니까 팝 메서드 호출해서 최상위 위치한 스튜던트 객체부터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리퍼 구조니까 최상위에 가장 늦게 저장한 객체가 위치합니다. 가장 늦게 저장한 객체는 스튜던트 객체입니다. 학생 정보를 제일 먼저 출력합니다. 차례대로 111, 이순신, 홍길동, 가장 먼저 저장한 홍길동이 가장 늦게 출력이 됩니다. 자, 팝 메서드로 모든 스택 객체를 다 인출했습니다. 자, 스택.toString 메서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모두 다 인출했으니까 어떤 객체도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자, 스택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자료 저장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자료 구조의 Q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Q의 특징, 선입 선출 구조입니다. 영어로는 first in, first out, 줄여서 FIFO 구조입니다. 자바 실제 Q 기능은 util 패키지에 있는 Q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linked list로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개총 구조를 보면 Q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Q 인터페이스를 전 시간에 학습한 리스트 계열의 linked list로 구현해서 실제 Q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Q는 선입 선출 구조입니다. Q 기능을 자바에서는 linked list로 구현해서 제공하는데 Q와 같은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능을 배열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linked list로 Q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지는 Q의 구조입니다. 자, 스택은 한쪽 부분이 막혔는데 Q는 입력과 출력을 다른 위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입력 시에는 객체를 입력하면 인출적 출력은 반대 방향에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시 가장 먼저 저장된 객체일이 출력 시 가장 먼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선입선출 또는 FIFO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로 Q를 구현해서 제공하는데 자료 구조에서는 Q를 꼭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출력 구조를 가지는 자료 구조를 통틀어서 Q라고 합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서버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평소 때는 사용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요청하면 바로바로 서버가 받아서 처리하는데 명절 때나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그걸 서버에서 일일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하가 걸립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각각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사용자 요청을 먼저 Q에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요청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Q에 저장한 후 기존에 처리하던 요청이 다 처리되면 자, Q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인출해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Q가 실제 웹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자, Q, 선입 선출을 가지는 자료 구조를 통틀어서 Q라고 합니다. 자, Q 사용한 예제입니다. 자, 우리 각 챕터마다 실습하는 렌트카 시스템에 사용자가 요청 시 각각의 요청을 Q에 저장한 후 Q에 저장된 요청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자, new linked list 객체 생성해서 q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요청을 하면 Q에 요청을 추가합니다.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청을 Q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Q 설명할 때는 저장할 때는 푸시고 인출할 때는 팝이라 그랬는데 요 용어는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푸시고 인출할 때는 팝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자바에서는 Q를 linked list로 구현했기 때문에 저장 시에는 add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장합니다.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청을 Q에 저장합니다. 로그인, 렌트카 예약, 렌트카 등록. Q에 그러면 차례대로 저장됩니다. 자, 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저장된 요청 개수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 후 Q에서 요청을 인출합니다. 인출 시 사용하는 메소드는 폴 메소드입니다. 자, 폴 메소드 호출하면 Q는 선입 선출 구조니까 맨 처음 저장된 로그인을 최초로 가지고 옵니다. 게스트에 로그인이 저장됩니다. 출력하면 로그인이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LN 메소드에 바로 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다음에 저장된 요청명을 바로 출력합니다. 렌트카 예약 다음에도 또 폴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렌트카 등록 차례대로 요청명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요청을 다 인출 후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Q에 저장합니다.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 예약 조회, 렌트카 예약, 회원가입 차례대로 Q에 저장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최초로 저장한 로그인부터 요청명을 출력합니다. 맨 마지막에 Q에 저장한 회원가입이 맨 마지막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스택과 Q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택 클래스 실습 예제입니다. 자, 스택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사용하니까 EX03에 사용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먼저 EX04 패키지 저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붙여넣기 합니다. 스택 테스트. 자, 스택 클래스는 java.util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자, new stack, 스택 객체 생성 후 동일 스택 타입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push 메소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이순신, 인테저 111, new 스튜던트 객체를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스택은 리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후입 선출입니다. 가장 늦게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를 가장 먼저 출력합니다. 자, pick 메소드 스택 구조에서 최상위 위치한 객체, 즉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객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지금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객체가 지금 스튜던트 객체니까 pick 메소드 호출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 S1에 대입합니다. 자, S1을 출력하면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pick 메소드는 스택 구조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스택 클래스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여전히 학생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가장 먼저 저장한 객체의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스택이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차례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팝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지금 while문 돌면서 EJMT 메소드 호출해서 스택에 저장된 객체가 비어있느냐를 체크합니다. 지금 4개의 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false입니다. false에 대해서 앞에 부정연산자가 붙으니까 최종값은 true니까 가지고 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문 돌면서 팝 메소드 호출해서 가장 늦게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부터 먼저 가져와서 프린트LN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저장된 순서와 반대 순서로 각각의 객체의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장된 홍길동을 가장 늦게 출력하고 가장 늦게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의 정보를 가장 먼저 출력합니다. 팝 메소드는 실제 스택에서 데이터를 인출하니까 while문 종료 후 스택의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면 자, 아무 데이터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 스택 한쪽이 막혀 있고 다른 쪽으로만 입출력이 가능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Q 예제입니다. Q 테스트.
자, 자바 SQ는 링크드 리스트 구현합니다. 자, 한번 가보면 컨트롤 키 누르고 오픈 디클레이션 클릭하면 큐를 구현한 소스 코드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면 링크드 리스트에서 임플리먼트 리스트, 리스트는 우리 계층 구조에서 봤을 때 구현하는 거 계층 구조도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큐는 없습니다. 큐는 여기 보면 링크드 리스트가 큐를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큐를 상속받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인 DQ를 최종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DQ에 가보면 자, 인터페이스 DQ입니다. Extend Q, Q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와 Q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Q 타입 참조면서 대입합니다. 자, 렌트카 시스템에 요청하는 요청을 Q에 차례로 저장합니다. 보면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 렌트카 예약, 렌트카 등록 3개의 요청을 Q에 차례로 저장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Q에 저장된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에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폴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Q는 피퍼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Q에 추가된 요청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요청부터 가지고 옵니다. 리퀘스트 변수를 출력하면 로그인부터 출력이 됩니다. 폴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프린틀렌으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렌트카 예약, 렌트카 등록 출력이 됩니다. 폴 메소드 호출 후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3개의 요청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Q에 사용자가 요청 시 요청을 추가합니다. add 메소드 이용해서 로그인 예약조회 렌트카 예약 회원가입. 자, 5개의 요청을 Q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첫 번째 요청한 로그인부터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로그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요청한 회원 가입이 가장 늦게 출력이 됩니다. Q, 가장 먼저 저장한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출력하는 구조의 자료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컬렉션 계열에서 리스트와 Q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set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API 클래스 계층 구조도를 먼저 보고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기존에 리스트, q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et 인터페이스 하에 있는 클래스들의 기능입니다. set 계열에는 크게 해시 set과 트리 set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set 계열의 특징입니다. 저장된 객체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문자열 그리고 레퍼 클래스 객체로 예를 들어 178 정수를 저장하면 같은 문자열이나 정수를 저장해도 각각 따로 인덱스가 부여되어서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set 계열은 문자열이나 레퍼 클래스 객체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 객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set 영어로 집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집합 배울 때 집합의 원소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저장된 객체가 동일한 경우 한 번만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순서 인덱스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저장하면 저장한 순서대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됐습니다. 근데 set 계열에서는 인덱스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저장하더라도 순서대로 저장하지 않고 저장 시 JVM이 임의로 순서를 정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set 계열에 저장한 후 다시 가지고 와서 출력하면 저장한 순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하이에 해시셋과 트리셋을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아까 계층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해시셋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시셋은 사용 예제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new 해시셋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set에 대입합니다. 해시셋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컬렉션 계열이니까 데이터 저장 시 add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저장할 객체는 hello 문자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ew integer 178을 저장합니다. 세 번째 플로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hello 첫 번째 저장한 문자열과 동일한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메모리에 저장 상태가 있는데 hello 겹치니까 한 개의 문자열만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dd new integer 178 기존에 integer 178 객체가 있으니까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시셋이 저장하고 있는 객체 사이즈 객체 수는 3개입니다. 해시셋은 셋 계열이므로 객체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해시셋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자, 해시셋은 출력하는 방법이 어레이 리스트와 좀 다릅니다. toArray 메소드 호출해서 해시셋이 가지고 있는 객체를 배열로 변환 후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출력하면 178부터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장할 때는 헬로부터 저장했는데 출력 시 178부터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에 저장하는 객체는 인덱스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부여되지 않는다는 말은 저장할 때 순서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정되지 않으니까 출력 시 저장하는 순서와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JVM이 임의로 순서를 부여합니다. 해시셋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해시셋은 인덱스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remove 메소드에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고 직접 삭제할 객체를 전달합니다. new integer 178 전달하면 해시셋에 있는 동일한 객체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ln으로 해시셋 객체 값을 출력해보면 4.56 헬로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remove 메소드에 삭제할 데이터를 전달하면 됩니다. clear 메소드 호출하면 해시셋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아무 데이터도 출력이 안 됩니다. isEmpty 메소드입니다. 자, 호출하면 해시셋이 비었느냐? 클리어 메소드 호출해서 아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참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한 객체가 없습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해시셋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EX05 패키지 만들었습니다. 스튜던트 자바 EX04 패키지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해시 테스트 1 셋 계열은 자바 중 util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new 해시셋 객체 생성합니다. add 메소드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 헬로 저장합니다. 차례대로 new integer 178 new float 4.56f 각각 다른 객체니까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다시 헬로 문자를 저장하면 기존에 헬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됩니다. new integer 178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됩니다. 해시셋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toArray 메소드 호출해서 일단 배열로 변환 후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178, 4.56 헬로 3개의 데이터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로 178, 4.56로 저장되는데 출력은 178부터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은 저장 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없으니까 저장 시 JVM이 임의로 순서를 정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집합처럼 데이터 저장 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해시셋을 사용합니다. 해시셋에 저장된 데이터 삭제 방법입니다. remove 메소드 호출해서 해시셋은 인덱스가 없으니까 직접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 즉 객체를 지정해서 삭제합니다. new integer 178이니까 저장된 래퍼 클래스 객체 178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 후 해시셋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178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4.56과 헬로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셋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을 때는 클리어 메소드 호출합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출력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isEmpty 메소드 지금 클리어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해시셋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입니다. 저장된 객체가 없습니다. 출력합니다. 실행해보면 자,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해시셋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헬로나 래퍼 클래스 객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 객체, 예를 들어 스튜던트 객체나 콜리지 객체가 동일한 객체인 경우 해시셋에 저장되면 실제 중복을 제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셋 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셋은
집합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객체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한 번만 저장된다 그랬습니다. 전 시간에 해시셋 객체 만들어서 hello new integer 178 new integer 178 문자일이나 래퍼 클래스 객체를 저장 시 동일 객체는 한 번만 저장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든 클래스,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클래스나 콜리지 클래스에 동일 객체 저장 시 실제 해시셋에 한 번만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입니다. new 해시셋, 해시셋 객체 생성합니다. new student,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책에는 분량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스튜던트 클래스에 학생은 학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학번 필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자, 스튜던트 객체 만들면서 이번에는 홍길동이 학생의 이름, 학년 외에 학번 정보도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학생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우리 앞에서 실습했듯이 객체를 생성하면 JVM은 생성된 객체의 메모리 위치 값을 기반으로 해시 코드를 하나 생성된 객체에 할당합니다. 그렇게 해시 코드가 일종의 메모리에 생성된 각각의 객체의 고유 번호, 즉 ID 역할을 합니다. 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해시코드 메소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배울 때는 해시코드 메소드는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그랬습니다.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객체 생성 시 JVM이 할당한 객체의 고유번호, 즉 ID를 출력해 줍니다. 방금 생성한 스튜던트 클래스의 고유번호는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가 할당됩니다. 생성된 스튜던트 객체를 해시셋에 저장합니다. add 메소드 이용해서 s1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헬로에서 우리 앞에서 저장한 객체를 동일하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헬로 두 번 저장되니까 한 번만 저장됩니다. 자, 그런 후 또 다른 학생 객체를 생성합니다. 학번, 이름, 학년을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지금 보면 학번, 이름, 학년이 첫 번째 생성한 스튜던트 객체에 학번, 이름, 학년하고 같습니다. 동일 학생의 객체입니다. 동일 학생의 객체니까 예상할 수 있듯이 S1을 해시셋에 저장하면 동일 객체니까 한 번만 저장돼야 됩니다. 자, add 메소드 호출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코드가. add 메소드 호출하면서 참조 변수 S2만 매개 변수 전달해야 됩니다. 똑같이 add 메소드 호출하면서 SE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해시셋에 있는 데이터를 폼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의 정보는 한 번만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막상 실행해 보면 홍길동 학생의 정보는 두 번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S1이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와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가 모두 다 해시셋에 저장되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동일 객체지만 실제 해시셋에는 동일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로 인식되어서 저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셋 계열은 수학 시간의 집합처럼 동일 객체는 한 번만 저장돼야 되는데 지금은 동일 객체라도 어레이 리스트처럼 각각 다른 객체로 인식되어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코드상에서는 같은 객체인데 실제 해시셋에 저장했을 때는 다른 객체로 인식되어서 출력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JVM에서 동일 객체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 즉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new student에서 각각의 필드에 동일 값을 지정하면 동일 객체로 인식할 것이다.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했는데 실제 JVM이 인식하는 클래스의 동일 객체는 사람이 동일 객체를 판별하는 것과 다릅니다. JVM이 인식하는 동일 객체 판별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생성 시 할당되는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로 동일 객체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JVM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면 클래스 객체에 각각의 해시코드를 할당합니다. JVM은 동일 객체인지 아닌지를 사람처럼 필드의 값만 체크해서 동일 객체인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객체 생성 시 할당된 해시코드가 같은 해시코드인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같으면 equal 메소드를 호출해서 동일 여부를 또다시 체크하는 그런 과정으로 동일 객체인지를 체크합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보면 new student. 자, 객체 생성했는데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시코드를 출력해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필드의 값을 동일 학생 정보로 필드 값을 세팅했는데 실제 해시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JVM은 동일 객체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해시셋이 동일 객체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실행 시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하면 각 객체에는 생성된 메모리 위치를 기반으로 한 고유번호, 즉 각각의 클래스의 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해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후 JVM이 두 객체의 해시 코드를 비교해서 해시 코드 같다 이러면 바로 동일 객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equal t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equal to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이 true이면 이제서야 동일 객체로 인식해서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각각의 해시코드 메소드나 equal to 메소드 호출했을 때 결과값이 false다. false이면 다른 객체로 인식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제에서는 지금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객체로 인식돼서 해시셋 메소드에 스튜던트 객체가 모두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문자열이나 래퍼 클래스 객체는 두 번 저장해도 한 번만 저장이 됐습니다. 이유는 미리 설명드린 동일 객체 판별하기 과정으로 해시 코드와 equal to 메소드를 문서를 보면 미리 오버라이딩을 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헬로나 래퍼 클래스 객체 178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시 코드 메소드나 equal t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같은 학생 정보를 갖는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동일 객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시 코드와 equal to 메소드를 따로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해시 코드 메소드와 equal t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값이 동일 학생 정보로 세팅됐을 때는 동일한 클래스 객체로 인식하고 싶다. 이럴 때는 해시 코드와 equal t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그 예입니다. 자, 그럼 스튜던트 클래스 이번에는 학번을 저장하는 학번 필드를 새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지금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을 때는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면 JVM에서 임의로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임의의 해시코드를 할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우리가 직접 해시코드를 할당합니다. 자, 해시코드 할당하는 방법은 해시코드의 리턴 타입이 int니까 리턴 다음에 리턴하고자 하는 해시코드로 지정하고 싶은 정수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리턴 다음에 학번에 대한 정수값을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 시 리턴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에 원하는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브록에서 제공합니다. 지금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자로 전달한 학번에 대한 해시코드를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 호출 시 전달한 학번만 같으면 여러 개의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더라도 해시코드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equal t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매개 변수 오브제로 전달한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학번과 학년 정보를 체크해서 같으면 true를 리턴합니다. 자,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상속받는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t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동일한 학번에 대해서는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 생성 시 동일한 해시코드를 생성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번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튜던트 객체로 인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홍길동이 그리고 학번을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생성자 호출 시 학번으로 전달된 2022-0002를 이용해서 해시코드 메소드로 전달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합니다. 자, 생성한 해시코드가 -19에서 자, 해시코드를 출력합니다. 자, 요것도 오타입니다. 여기 보면 add에서 S1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후 해시셋에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차례대로 헬로 뉴 인테저에서 저장합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보면 홍길동이 학번이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 생성 시 학생 정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해시코드가 할당됩니다. 근데 학번이 같으니까 두 번째 생성한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도 동일합니다. s2 해시코드 출력하면 자,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와 동일한 해시코드를 갖습니다. 자, 그런 후 add 메소드 호출해서 s2를 저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셋에 저장하면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해서 기존의 스튜던트 객체와 해시코드가 같은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대로 먼저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해서 기존에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와 같은가를 먼저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equal 메소드 호출해서 또다시 기존에 있는 스튜던트 객체의 필드 정보와 동일한지를 차례로 체크합니다. 지금은 보면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같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true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qual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홍길동이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해시셋에서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는 기존에 먼저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와 동일 객체로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저장됩니다. 해시셋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자, 이번에는 자, 학생 정보를 한 번만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시셋은 데이터 저장 시 중복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객체를 저장하면 필드의 값이 같더라도 다른 객체로 인식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의 데이터 저장 시 같은 객체로 인식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림에서 보듯이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를 적절하게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시셋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구조도를 보면 셋 계열에는 방금 학습한 해시셋도 있고 트리셋도 있습니다. 트리셋에는 지네릭스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네릭스 기능을 학습한 후 트리셋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학생 정보를 가지는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했을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해시 테스트 2 EX05 패키지에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제 학번 정보가 추가됐으니까 수정해 줍니다. 지금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학번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기본 생성자 호출 시 이순신 학생의 정보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순신 학생의 학번은 2022-0001입니다. 뉴 스튜던트 홍길동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홍길동 학생의 학번은 2022-0002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 JVM이 자동으로 해시코드를 부여합니다. 자,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방금 생성한 스튜던트 객체의 고유번호 즉 해시코드를 출력합니다. 해시코드는 실행할 때마다 JVM이 임의로 할당합니다. 자, 그런 후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셋에 저장합니다. 자, 해시코드를 한번 출력해보면 JVM이 할당한 스튜던트 객체 해시코드는 14에서 58로 끝납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똑같이 홍길동 학생 정보로 초기화합니다.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는 기존에 해시셋에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와 학생 정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학생 정보니까 같은 스튜던트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저장돼야 됩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를 출력해보면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와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학생 정보지만 JVM 입장에서는 해시코드가 다르므로 엄연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면 따로 저장이 됩니다. 해시셋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해보면 학번 홍길동이 홍길동 정보가 두 번 출력이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학생 객체지만 JVM 입장에서는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가 다르므로 다른 객체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코드를 구현합니다.
ES06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 자, 필드와 생성자 선언합니다. toString 메소드.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생성자 매개 변수 전달한 학번 정보를 인자로 입력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합니다. 자, 오브젝트는 자바중 유틸 패키지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지금 해시코드의 리턴 타입이 인트 타입이니까 직접 정수값을 지정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해시코드를 생성할 때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quals 메소드를 다시 오버라이딩 합니다. 당연히 equals 메소드는 각각의 객체 필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같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학번 필드와 학년 필드를 비교해서 둘 다 동일하면 true를 리턴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해시셋 테스트 3. 자, 해시셋 객체 생성 후 new student. 자, 홍길동 학생 정보를 갖는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자, 해시코드 출력하면, 자, 이번에는 객체 생성하면서 해시코드에 대해서 학번을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학번이 2002, 0002니까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요게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입니다.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해시셋에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똑같은 홍길동 학생 정보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S2를 이용해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생성한 스튜던트 객체는 첫 번째 생성한 스튜던트 객체와 해시코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add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면 해시코드가 같으니까 동동 판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참입니다. 그러면 이제 equal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다시 학번과 그레이드 같은가를 판정합니다. 같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체크하는 equal 메소드의 결과값도 true입니다. 그러니까 JVM은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는 기존에 있는 스튜던트 객체와 동일 객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저장됩니다. 자, 해시셋에 정보를 출력해 보면, 자, 이번에는 홍길동 학생 정보가 한 번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s 메소드를 구인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가지는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는 동일 객체를 인식해서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해시셋에서 동일 객체 판정하는 과정을 실습해 봤습니다.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해시코드 메소드에 예를 들어 호출 시, 자,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 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equals 메소드에서도, 자, 호출 시 equals 메소드 호출, 자,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하고, 그런 후 11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디버그 모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 학생의 스튜던트 객체 생성합니다. 자,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자,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 메시지 출력하면서 해시코드를 출력합니다.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저장하면서, 자, 보면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에 객체를 저장하면 JVM은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기존의 객체에 대한 해시코드를 내부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저장 후 21행에서 또다시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해시코드를 출력하면 같은 학생 정보에 대해서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는 우리가 먼저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같은 해시코드를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자, 실행하면, 자, 저장 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해서 JVM은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의 해시코드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저장된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 해시 코드와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하고 난 다음에 참일 때 여기 보면 equal 메시지 호출 메시지를 또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동동 판별 과정에서 알아본 것처럼 해시 코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equal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이 true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번과 그레이드가 같으니까 true니까 JVM은 최종적으로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는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와 동일 객체로 인식합니다. 자, 그런 후 출력해보면 홍길동 학생 정보를 한 번만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시코드 메소드와 equal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동일 객체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해서 해시코드 생성 시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지금 해시코드를 만드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클래스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들어도 되고 직접 자 이런 식으로 리턴해서 2023-0002 정수입니다. 그 정수를 리턴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한번 해보면 학번에 대해서 학번을 해시코드를 만들겠다 이 의미입니다. 자, 학번 입력하면 학번이 기본적으로 문자 1이니까 파스인트 메소드로 정수를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new student 학생 객체 생성하면 해시 코드가 학번이 해시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 학번 필드의 값이 같으니까 동일한 객체로 인식합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시 코드를 생성 시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 코드 메스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set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set 계열은 객체 저장 시 순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작성한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 코드와 equal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중복 여부를 판별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